안녕하십니까? 저희는 How to be healthy food 이라는 주제로 강의할 전하빈, 박지우입니다. 여러분은 발을 그냥 걷기 위한 신체 기관이라고만 생각을 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그렇다고요? 역시 그런 사람이 대다수네요. 지우 씨도 정말 발이 걷기 위한 신체 기관의 역할만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죠. 사실 발은 걷기 위한 용도로도 쓰이지만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신체 기관입니다. 서양 같은 경우는 발을 전문적으로 보고 치료하는 족부 전문의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그에 반해 우리나라는 서양과 다르게 족부 전문의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또한 발이 아픈 환자가 스스로 자신의 증상을 자가 진단해서 진찰받을 진료과를 선택해서 따로 찾아가야 할 만큼 다른 신체 부위에 비해 발의 건강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발은 절대 이렇게 가볍게 여길 신체 기관이 아닙니다. 발은 인체의 축소판이라고 불릴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따라서 저희는 발의 중요성과 발의 건강을 위한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 이 강의를 계획했습니다. 여러분 기대되시나요? 자, 그럼 첫째, 건강한 걷기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우 씨 설명 부탁드려요. 네, 건강한 걷기의 필수 요소는 건강한 발입니다. 먼저 발이 건강해야 건강한 걷기를 할 수 있겠죠. 건강한 발의 지표는 바로 발아치, 발목, 발바닥인데요. 이 세 가지는 발의 필수 균형 요소이자 이 세 가지를 계속해서 단련해주면 발의 기능이 점차 회복되면서 발 수명 또한 연장이 됩니다. 그렇다면 발아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하빈 씨? 네, 당연하죠. 일반적으로 발아치라고 하면 엄지발가락 하단부터 뒤꿈치까지를 떠올리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이 부분은 안쪽 세로아치에 해당합니다. 우리 발의 아치에는 총 3가지 종류가 있고 이 3가지가 삼각형 모양으로 균형을 이룬 상태가 건강한 발아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방금 말한 안쪽 세로아치 외에도 가로아치, 바깥쪽 세로아치가 있습니다. 가로아치는 위에서 발을 내려다 봤을 때 좌우로 퍼진 아치로서 5발가락 관절을 연결해주는 아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깥쪽 세로아치는 발 뒤꿈치와 새끼발가락 관절을 연결해주는 아치로서 이 3가지 아치가 삼각형을 이룹니다. 우리가 통증 없이 바르게 걷기 위해서는 평소 보행을 돕는 3가지 아치의 균형이 잘 잡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만약 가로아치가 무너지게 된다면 5발가락이 옆으로 넓어지는 널쩍발이 됩니다. 널쩍발이 뭐가 문제냐고요? 대개는 특별한 자가 증상은 없지만 그대로 방치하면 무지외반증, 굳은 살, 안으로 말리는 발톱 등 각종 발 질환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쪽 세로 아치는 발바닥 한가운데를 구성하는 주요 부위로서 나이가 들면서 무너지기 굉장히 쉬운 부위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안쪽 세로 아치가 무너지면 평발이 되어서 발이 쉽게 피로해지고 종아리에 통증이 생기는 등 다양한 증상을 유발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기준은 단순히 아치 모양을 따져보는 것이 아니라 아치가 체중을 어떻게 잘 지탱하고 있는지가 더 정확한 진단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우 씨, 무지외반증이 뭔가요? 처음 들어봐요. 죄송해요. 정말 무지하죠? 하빈 씨 지금 들이치신 건가요? 괜찮아요. 지금 알면 돼요. 무지외반증이란 발에 노화가 오면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엄지발가락이 바깥쪽으로 구부러지고 관절은 튀어나온 상태를 말하는데요. 이는 남녀 모두에게 흔히 나타나는 증상으로 발 아치가 무너지거나 굽 높은 신발이나 발끝 부분이 얇은 가죽 신발의 장기간 착용 등이 무지외반증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어요. 무지외반증이 생기게 된다면 발 아치의 균형이 무너지게 되면서 엄지발가락을 제대로 쓸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게 됩니다. 헐, 왜요? 그 이유는 엄지발가락은 걸을 때 힘을 주고 땅을 밀어내는 기능을 하는데요. 무지외반증이 생기게 되면 이를 못하게 되므로 보행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아울러 엄지발가락이 지탱해야 할 중심이 2번째 그리고 3번째 발가락으로 옮겨지면서 2번째, 3번째 발가락에 굉장한 부담이 쏠리는데요. 결과적으로 2번째, 3번째 발가락에 굳은 살 그리고 염증까지 생기게 됩니다. 무지외반증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올바른 자세로 걷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렇게 들으니까 정말 무섭네요. 그럼 어떻게 발을 건강하게 관리해야 하는 건가요? 알려주세요, 지우 씨. 그럼 저와 함께 하루 5분만 투자해서 건강한 발을 만들 수 있는 체조를 같이 해볼까요? 좋아요. 빨리 하고 싶어요. 5분만 투자해서 발이 건강해질 수 있는 발 운동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 운동 및 시작 자세입니다.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꼬아주세요. 너무 깊숙이 앉지 말고 다리를 꼬기 쉬운 자세로 살짝 걸터 앉아주세요. 다음으로는 발목 돌리기 운동입니다. 첫 번째로 천천히 손가락을 발가락 사이에 넣고 깍지 끼듯이 잡아주세요. 이때 발가락 끝이 뻣뻣하고 통증이 있다면 발끝을 감싸는 느낌으로 잡아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안쪽으로 빙글빙글 10회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른손으로 엄지발가락과 발바닥을 이어주는 중족지 관절 아랫부분을 지그시 누르고 왼손으로 엄지발가락 중족지 관절 윗부분을 꼬집듯이 잡아주세요. 이 상태에서 엄지발가락을 발가 쪽으로 몇 초 동안 구부려주세요. 이때 너무 힘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이번에는 엄지발가락을 안쪽으로 구부려주세요. 발가락 끝이 아니라 발가락 중족지 관절 부분부터 구부려주세요. 이렇게 다른 발가락도 같은 방식으로 구부리고 왼쪽 발도 똑같이 반복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발 아치 모양 개선에 효과가 있는 발목 체조입니다. 먼저 의자에 살짝 걸터 앉아 다리는 어깨 너비로 벌려주세요. 발바닥을 바닥에 딱 붙인 채로 발목은 최대한 일자로 곧게 펴주세요. 이때 발끝은 살짝 바깥쪽으로 향하게 해주세요. 그 다음으로는 발 뒤꿈치와 새끼발가락을 바닥에 붙인 채로 발목을 살짝 굽히면서 엄지발가락을 들어 올려주세요. 그 상태에서 새끼발가락으로 바닥을 문지르듯 발목을 안쪽으로 움직여주세요. 종아리 안쪽 근육을 사용하는 느낌으로 해보셔야 합니다. 이때 무릎을 고정한 채로 새끼발가락을 바닥에서 떼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왼발도 똑같이 반복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발바닥 근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발바닥 체조입니다. 먼저 의자에 살짝 걸터 앉아주세요. 다리는 어깨 너비로 벌리고 모든 발가락을 바닥에 내려놓아 주세요. 이때 발목이 무릎보다 앞에 오도록 해주세요. 다음으로 발바닥은 바닥에 댄 채로 모든 발가락을 위로 젖혀주세요. 이때 아치를 강하게 당기는 느낌이 나야 합니다. 또한 발가락을 젖힐 때는 발가락 사이를 가능한 한 넓게 벌려주세요. 이 상태에서 엄지발가락만 내려주세요. 다른 발가락은 젖힌 채로 아치가 내려가지 않도록 해주세요. 하빈 씨,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데요? 저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열심히 오늘부터 따라하겠습니다. 이때 엄지발가락을 내릴 때는 발 뒤꿈치가 뜨지 않도록 아치에 힘을 줘야 합니다. 다음으로 아치는 그대로 들어 올린 채로 나머지 4개 발가락도 내려놓아 주세요. 바닥을 잡는 느낌으로 아치에 힘을 주고 모든 발가락 관절을 안쪽으로 구부려 주세요. 그 상태로 발끝을 들어 올려주세요. 5회 반복해주세요. 좌우 각 5회 반복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발목 유연성 회복을 위한 종아리 체조입니다. 먼저 벽 앞에 서서 양손으로 벽을 짚어주세요. 양손 팔꿈치가 곧게 펴지는 거리를 유지해주세요. 그 다음으로는 왼발을 한 걸음 뒤로 뻗어주세요. 이때 발끝은 똑바로 앞을 향하고 무릎을 굽히지 않은 채로 발 뒤꿈치를 완전히 바닥에 붙여주세요. 그 후 조금씩 벽에 체중을 주어 왼쪽 무릎 뒤쪽이 팽팽해지도록 오른쪽 무릎을 천천히 구부려주세요. 좌우 발끝은 똑바로 앞을 향하도록 하면서 발을 바꿔서 똑같이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무릎이 구부러지거나 발 뒤꿈치가 뜨면 아킬레스건이 충분히 늘어나지 않으므로 발끝은 똑바로 앞을 향하도록 주의해 주세요.
와, 진짜 발체조하고 오니까 발이 한결 건강해진 느낌이 들지 않나요, 하빈 씨? 평상시에도 발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첫 번째로 신발을 잘 선택해야 합니다. 신발을 고를 때에는 발끝에서 1에서 1.5cm의 여유를 두어야 하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예시로는 신발이 단단하게 고정이 돼서 신발 안에서 발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신발을 신고 매장을 걸을 때 발등과 발 뒤꿈치 부분이 단단히 고정된 느낌을 받는다면 자신에게 적정한 치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발 밑창은 너무 딱딱하지도 너무 부드럽지도 않은 적당한 밑창이 좋습니다. 밑창이 너무 딱딱하면 바닥 지면에 착지할 때 충격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해서 발목에 무리로 전달이 됩니다. 반대로 너무 부드러우면 발이 쉽게 지치고 굳은 살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리고 운동화 디자인 취향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발을 생각한다면 끈으로 단단히 묶는 발등을 고정하는 신발을 추천합니다. 걸을 때 발이 체중을 충분히 지탱하면서 균형 있게 이동하려면 신발과 발이 자연스럽게 고정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성분들은 특히 하이힐을 신을 경우 발 전체가 앞으로 쏠려서 발가락에 체중이 실리기 때문에 발가락이 압박을 받아 발 관절에 변형이 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굽 높이는 4cm 이내로 추천드립니다. 어디선가 한 번쯤은 들어본 정보이긴 한데 막상 신발을 고를 땐 잘 고려하지 않았던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부터라도 신경 써야겠어요. 하빈 씨, 제가 발 건강을 위해서 실제 착용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이 깔창이에요. 혹시 하빈 씨는 이 깔창을 사용하시나요? 아니요? 저는 반 올림하면 키가 170인데 깔창 같은 거 생각해 본 적도 없고 필요도 없어요. 어머, 하빈 씨. 제가 말한 깔창은 키높이 깔창이 아니라 바로 아치 깔창이에요. 이 아치 깔창은 걸을 때 발바닥에 가는 무게를 점이 아닌 면으로 지탱해주는 역할로서 발 아치를 잘 받쳐주어서 보행 시 부담을 덜어주는 우수한 보조기구라고요. 아치 깔창의 역할로는 무너진 아치의 올바른 모양으로 들어올리고 지면을 차는 힘이 부드럽게 전달되어서 걸음이 편안해질 뿐더러 충격을 적당하게 분산시켜서 발목, 무릎, 허리에 가는 부담을 줄여주기도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치 깔창은 발 뒤꿈치를 안정시키는 효과도 가지고 있어요. 발 뒤꿈치가 안정되게 된다면 발과 몸의 방향이 올바른 각도로 유지되어서 한층 편안하게 걸을 수 있습니다. 이런 아치 깔창에 뛰어난 효과가 있는데 하빈 씨 아직도 키를 핑계로 깔창을 활용하지 않는다니 정말 안타까워요. 이제부터라도 써보는 게 어떨까요? 언니, 이런 좋은 정보를 혼자만 알고 왜 이제서야 알려주시는 거예요? 당장 쿠팡 켜서 사야겠어요. 좋은 자세네요. 자, 여러분.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저희가 알려드린 정보와 체조들을 활용해서 발 건강뿐만 아니라 몸 전체의 건강도 지키는 용용이들이 되길 바랄게요. 그럼 안녕!